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프라임 인터뷰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원정입니다. 아주 담백하게 인사를 전해주셨는데 저희 네. 프라임 인터뷰는 키워드 토크로 진행이 됩니다. 네. 임원정 지지자께서 먼저 선택해 주신 키워드 4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쭉 풀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지휘자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견 뭐 당연한 키워드일 것 같기도 합니다. 충북 도립교향악단의 지금 예술감독 겸 상임 지휘자이시기 때문에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벌써 2년이 만으로 꽉 만 2년이 딱 지났죠. 지났죠. 네, 네. 처음에 그런 제안을 받으셨을 때 네. 바로 오케이 금방 수락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조금 고민을 하셨습니까? 금방 했어요. 바로 네. 올 것이 왔다. 그부터 어디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해야지 하는 생각은 늘 갖고 있었고, 네. 근데 거기다 고향이라고 하니까 더 좋았다 이제 이런 표현이 되겠죠. 누구나 다 내 편 같고, 다 따뜻하게 나한테 맞아줄 것 같고, 그게 참 좋죠. 고향이 왔다는 것이. 원, 투, 쓰리. 둘, 셋, 땡큐. 오케이. 소리에서 약간 식곤증 같은 소리가 나. 오서가 졸려. 밥 먹었어요? 자, 식곤증으로부터 깨우세요. 다시 한번. 관악기만. 빰빰빰빰 3, 4, 빰빰. No. 그 정도 약간 음악이라고 안 그래요, 우리는. 취급 안 해. 음악적으로. 빰빰빰빰. 다시 한번. 3, 4, 빰빰빰빰빰빰빰. 그래서 이렇게 음악의 길로 처음 접어들게 된 어떤 계기랄까요? 어린 시절에 언제 이렇게 또 음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처음 하셨는지요? 음악을 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살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근데 살다 보니 누군가 서울대 작곡과를 가고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어릴 때는 뭐 피아노가 뭔지도 몰랐고 방송도 없고 오로지 정보라고 하는 것은 한벌초등학교 가서 선생님들하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청주 침례교회라고 그 사직동에 있어요. 네. 거기 가서 올간 소리 듣는 거, 그다음에 교 어린이 합창하고 어린이 찬송하고, 그다음에 학교 가면은 동요하고 공부하고, 또 그 당시 어느 방송국인지 모르는데 방송국 가서 노래도 하고, 근데 뒷동산에 할미꽃 보고, 지금같이 봄이 되면은 약간 거름 냄새 나는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누나들이랑 나물도 캐고, 네네. 네. 그런 기억들이 내 감성을 평생을 좌우를 했다. 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감수성 넘치는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지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 쪽으로 그 진로를 결정하게 되셨을 때는 그걸 좀 건너뛰어야 되는데요. 예. 제천에 이제 3학년 때 우리 막내 누나가 사범학교를 나와서 이제 거기 부임하셔서 글로 이제 따라갔는데, 청주에서 제천으로 가셨군요. 청주에서. 예, 제천으로. 그때 누나한테서 피아노를 배웠어요. 네. 예. 제천, 그때는 시가 아니라 제천읍인가 됐는데, 제천읍에 피아노가 한 대 있던 시절이니까 그 집 가서 이제 배우고, 누나가 이렇게 가르쳐 주면 가고. 네네. 예.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서울로 갔는데, 네. 서울 고등학교 갔더니 거기 현악반이 있어요.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바이올린하고 첼로를 구경하게 됐어요. 생전 처음으로. 네네. 그래서 나도 이게 말로만 듣던, 그래서 내가 바이올린 너무 힘들어서 안 되고 첼로를 좀 한 3년 고등학교 때 그러셨군요. 학교에 현악반 가서 네네. 학교 악기로, 내 악기는 없고 임원정 지휘자님 앞에 그 첼로 있는 상상을 딱 해봐도 좀 굉장히 첼로. 네. 자, 첼로. 근데 서울대 이제 작곡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오셨습니다. 네네. 근데 작곡가면은 뭐 그야말로 작곡가가 될 수도 있겠는데 지휘자의 길을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지휘를 할 거라고 이렇게 꿈꾸고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냥 살다 보니 그 모였던 무리 중에 제가 제 선배라서 네. 형이 지휘해야 되겠네. 이래 그냥 지휘 아무것도 모르고 어, 그 지휘과라는 것이 그때는 없었고 네네. 예. 지휘과는 내가 만들었는데요. 서울대학교 이제 교수 생활하면서 네. 97년인가 그때 처음으로 지휘 전공을 뽑았죠. 아, 그래요. 제가 뽑은 거예요. 작곡이나 지휘나 음을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작곡적인 여러 가지 그 배경들 그거는 또 지휘하는 데 있어서 필수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음악적 배경을 모르고 지휘할 수 없는 거니까 네. 하나라고 보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서울대학교는 작곡과 지휘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교수를 뽑는다고 그래서 제가 채용이 된 거예요. 거기에 딱 맞춤형 인재셨네요. 네, 맞춤형. 그래서 이제 지휘도 하고 그다음에 작곡가 학생들 저 이어 트레이닝 저 시창 청음 시간도 가르쳤고 네. 그다음에 뭐 선생님들이 뭐 오페라도 지휘해라 무슨 뭐 현악반 화성악도 가르쳐라 뭐. 네. 지금 사실 굉장히 털털하게 말씀을 툭툭 해주시지만 사실 그걸 모아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아 진짜 우리나라 이 클래식 음악계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아니 이것도 저도 다시 잘 안 한번. 돼가고 하는 게 그거예요. 다 이거 하면 내 그거 하고 오페라 지휘하고 뭐 실력 하는 데 실력 가리키고 자 오늘 저희가 임원정 충북도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 지휘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좀 네. 이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런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도전이라는 도전. 키워드예요. 도전. 도전, 뭐 음악에 대한 도전이겠죠 아무래도. 특히 이제 대한민국 지휘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지 최초라는 수식어도 굉장히 또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 최초 중에서 국내 최초로 말러 그리고 브루크너 교향악을 또 이렇게 전곡을 무대에 올린 지휘자로. 우리가 흔히 그냥 클래식하면 뭐 베토벤, 모차르트 이 정도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머릿속에는. 요즘 말러 또 지금 이제 브루크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두 작곡가는 지휘자님께 어떤 의미, 어떤 작곡가들입니까? 그 우리나라 공연계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말러를 잘 안 했어요. 네, 내가 젊은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도전 정신도 필요하고 그래야 또 단원들한테도 동기부여가 되고 또 나한테도 보람이 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예술 전당하고 이제 오랜 기획을 했는데 다 옆에서 왜 하냐고 말리고 그랬어요. 그 기자간담회를 했더니 그 어렵고 긴 거를 왜 하려고 그러세요?서부터 그래서 난 뭐 대답할 말이 없어가지고 뭐 등산하는 사람한테 왜 올라가냐고 묻는 거 똑같지 않냐고 내려올 건 내려가냐고 산이 거기 있으니까 산에 그냥 산데 그 얘기했어요. 산이 있으니까 올라간다. 근데 일단 재밌어야 되고 자기가 재미없는데 그럼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즐거워야 되니까. 근데 공부를 또 오래 해야 돼요. 네. 9개, 10개를 해야 되니까 아마 한 10년은 공부했을 거예요. 말러에 대해서. 스코어 공부를 해야 돼요. 어, 스코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말러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말러가 유대인이다가 무슨 뭐 그 여러 가지 그 문헌도 찾아봐야 되고 네. 그리고 유대인을 이해하려면 성경도 알아야 되고 뭐 히스토리를 다 꿰뚫어야 되는 그냥 단순히 그 작곡가의 그 악보만 보고서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니네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예, 예. 말러라는 사람의 특성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유대인의 그 애환도 알아야 되고 그 쫓겨다니는 민족들 네, 네. 그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럼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하나로 남겨진 것이 말러인데 전쟁에서도 지휘자가 잘 모르면은 질 텐데 네. 예, 확실히 어딘지를 알아야 포병 보고 어딜 때려라 하지. 그리고 자기가 공부 안 하면은 아무데나 써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내가 또 하고 싶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단원들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근데 고맙게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언제껏 다 해봅니까?
한번 합시다. 좀 의기투합이 됐군요. 그래도. 그게 성공 요인 중에 하나예요. 네. 그다음에 예서 전당도 우리가 홍보 책임질 테니 연준 책임져라. 내가 책임진다. 네. 그때 무슨 배짱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표가 팔리겠냐? 그래 나는 그때 무슨 배짱으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연주 잘하면 팔린다. 그 연주도 잘하시고 표도 팔렸습니까? 잘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믿는 거는 한눈 팔지 말고 그냥 곧장 앞으로. 그때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충북도 내가 한눈 팔지 마. 앞으로 곧장 가. 우리 저기 도립교향악단 그럼요. 마찬가지로. 예. 연주 잘하면 사람들이 와. 네. 연주 못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지. 네. 거의 매진되다시피 이렇게 그 뭐 아주 재밌는 일화인지 모르지만 월드컵 할 때 말로 5번 할 때예요. 5번 교향. 예. 그러나 그때 그 겹쳤어요. 이탈리아하고 4강전 할 때인데 그 연주한 때. 한주하는 날하고 4강전 하는 세상에. 날. 그래서 망했구나. 어떡하지? 네네. 그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연주하러 나갔더니 관중석이 빨개요. 그 응원하는 다 입고 복장을 온 거예요. 세상에. 그걸 보고 말로 5번을 듣고 나가서 응원하려고. 두 마리 토끼를 다 그래도 잡으러. 아니 관객들이- 그만큼 관심도 우리가 네, 받았고 연주도 그러니까요. 정말 열심히 했고. 네. 아까 이제 서울대 작곡가 나오시고 베니스 줄리아드에서 작곡하고 지휘를 다 이제 전공하시고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서울대 이제 교편 잡으시면서 이제 부천필이 사실 이제 충북 도립교향악단도 지금 이제 예술 감독이시지만 사실은 부천필에서도 한 25년 이렇게 오래 계셨잖아요. 네, 25년간 했어요. 도시가 신생이었어요. 부천이라는 도시가. 부천이라는 도시가 청주야 유구한 역사가 있지만 거기는 생긴 지가 그때 10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사는 시민들이 자긍심도 없고 그냥 베드타운이라고 그러고. 네네. 그래서 당시 시장님이 큰 결정하신 거라고 보는데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자긍심을 지우자 그래가지고 맡게 된 건데 그때 뭐 젊을 때니까 예. 해보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생 도시에서 신생 그런 교향악단 데리고 구스타프 말러를 그렇게. 아니 그건 이제 앞으로 그로부터 예. 한 10년 후에요. 10년 동안 이끄신 다음에. 단원이 20명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역시 그러네요. 네, 24명인가 그걸로 시작했어요. 연습실이 없어서 시민회관 로비에서 이거 석유 난로 피고 불어가면서 연습하고 그랬어요. 연습실이 없어가지고. 엄청 꽃길만 걸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네요. 고생 많았어요. 그래서 단원들이 그 당시는 그 대화의 내용이 단원들하고 나하고 대화의 내용이 주로 음악 얘기만 했어요. 궁금합니다. 또 그런 또 젊은 시절의 패기 또 이런 도전 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 가르칠 때는 어떤 걸 좀 강조하셨는지. 글쎄 뭐 무슨 의도하고 한 적은 없는데요. 그 가끔 이제 졸업생들을 만나면 내가 좀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그 한 번은 음악회 갔다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누가 지나가다가 한 여인이 내 팔짱을 끼면서 선생님 그래요. 제자군요. 제자예요. 예. 아이고 반갑네. 어떻게 살아? 잘 살지? 뭐 이제 덕담하고 했더니 느닷없이 이 친구가 어느 교향악단에 지금 타이틀하고 있는 친구인데 저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신 말씀 꼭 간직하고 살아요 그래요. 야 무섭다. 내가 뭐라고 그랬니? 타협하지 말라 그랬대 내가. 그래서 아니야 타협해. 세상은 컴프로마이즈 좋은 거야.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의견 교환하고 이렇게 양보도 하고 사는 거지. 네. 물론 뭔 말인지 알죠. 음악에는 양보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예. 그래서 고맙다. 그거 기억해 주니 야 이건 말 조심해야 되겠네. 그럼 오랫동안 그렇게 작곡 지휘자로서도 활동하시고 또 이렇게 교단에서도 서울대에서 오랫동안 아주 제자들을 이렇게 빼어나게 가르치신 어떤 그 긴 세월 그런 것들을 이어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려워요. 네. 거기에 어떤 비결이라고 한다면 음악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정신? 한눈 안 팔라고 애쓰고 한눈 안 팔았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휘자는 세상에 사람의 마음을 강제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니까는 단원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그래야 열심히 소리 낼 거 아니에요. 자기가 동의를 해야.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 아부는 하지 마라. 또 아부한 사람도 있어요. 적당히 여러 가고. 네네. 그건 음악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어렵네요. 어려워요. 이거야말로 정말 타협하지 말고 하나 꼭 찝어주셔야 되는데요. 밸런스 게임 여기서 잠깐 아이고, 시간 타임으로 어려운 해보겠습니다. 건데. 저기는 타협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꼭 오케이. 골라주셔야 되는데요. 언젠가 지휘자로서 은퇴 지휘를 하신다면 아까 이제 말러, 브루크너 얘기를 했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됩니다.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아니면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둘 중에 하나 은퇴 지휘에서 그 한 곡을 연주해야 된다면 브루크너. 그래요? 네. 아까는 한참 말러 얘기하시고 말러 사이클 우리 얘기했는데 그건 한번 했고. 그 이유가 브루크너도 물론 전 꼭 했고. 예. 또 이제 뭐 저 미국에 있는 소사이어티에서도 이제 선정도 해주고 이제 그런 건데 말러의 친구면서 제자의 브루노 말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브루노 말터가 방송 기자하고 인터뷰한 것이 CD에 적혀 있는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거기 뭐라고요? 이제 리포터가 물어봐요. 말러하고 브루크너의 차이점이 뭔가요? 네. 브루크너는 이미 신을 찾았고 아, 말러는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 그래요. 그럼 신을 찾은 브루크너의 교향곡을 은퇴 지휘곡으로 한다면 그렇게 지금 꼽으신 건가요? 9번 하려고 그래요. 9번. 사실 제가 은퇴할 때, 그 대학교 은퇴할 때, 저 4학년 학생들랑 이제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나하고 음악사에서 가장 중요한 세 곡을 할 거다. 음악사에서 최고의 네. 작품 내가 뽑았어요. 말러 9번. 그다음에 우리 인류 애를 얘기하는 형제 애죠. 베토벤 9번. 네. 그리고 브루크너 9번. 마지막을 브루크너 9번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댐 리벤고 사랑하는 신에게 브루크너 써놓은 3악장 쓰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3악장에는 이제 세상과의 이별이라는 그 부분이 나와요. 마지막은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음악이 그렇게 지금 안 들어도 왠지 들은 것 같은 들은 것 느낌. 같죠?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오늘 저기 꼭 그 인터뷰 마치고 말러, 브루크너, 베토벤 9번은 꼭 찾아서 들어봐야 되겠다 다시. 네. 저기 참고로 오랜만에 우리 충북이 저 베토벤 9번 합니다. 그래요? 뭐 직접 또 들을 수 있는 기회. 직접 왜냐하면 그거는 연말에 보통 우리 그 인간이 서로 쉽게 얘기하면 싸우지 말고 재미있게 살아주잖아. 형제를 가지고 이렇게 베토벤이 실러의 시를 가지고 한 건데 그건 뭐 송년에 가장 맞는 그런 그래서 좀 합창도 나오고 솔로 나오기 힘들지만 하여튼 제가 2년 지났는데 아직 못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질 않아서 올해 성공을 시켜보자. 네. 연말에.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함께 넘어가. 또 있어요? 저희 키워드 꼽아주신 거 4개 다 가야죠. 그래요? 지금.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하모니가 되겠습니다. 하모니 중요하죠. 네. 근데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그 아까 이제 도립교향악단 처음 오셨을 때 네. 단원들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워낙 유명하신 분이 오니까 일단 뭐 너무 자부심이 느껴졌을 것 같기도 하고. 쫄았겠죠, 뭐. 반면에 근데 너무 쫄았다는 말씀하셨는데 걱정도 됐을 것 같고 어떡하나. 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 어떠셨어요? 처음 단원들 만나셨을 때는. 뭐 만난 지 5분이면 나를 누군지 아니까. 나는 원래 농담을 좋아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연습도 즐거워야지 사람의 마음은 강제할 수 없어요. 해라고 한다고 하나요? 자기 마음이 우러나야지.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나 그 어디 뭐 부천하다 뭐 옥에서 프로 할 때도 그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야 되는지를 동의를 구해서 이분들이 공감하면 나도 모르는 엄청난 음악을 해요. 그래요. 내가 가리키면서 많이 배웠어요. 림스키 코르스타코프의 쉐라자자라는 곡이 있어요. 거기 3악장이 왕자와 공주 아주 아름다운
학교 수업 때 그걸 하는데 나도 왜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순간적으로 곧 끝난 다음에 잠깐만 여러분 좀 잘합니다. 굉장히 잘해요. 무진장 소리 좋은데 내 마음에 이렇게 조금 2% 부족한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 네. 정말 모르겠어. 그래서 교수는 솔직해야 돼요.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정말 모르겠는데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한번 다시 하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 마음을 다해서 선물하는 기분으로 한번 해볼까? 그리고 시작하고 나 지도 안 했어요. 나 이렇게 네. 지켜만 봤어요. 달라졌어요. 완전히. 와, 너무 신기하네요. 한 3분짜리 패스 끝난 다음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난리죠. 막 서로 쳐다보고 그냥 와 이러고. 내가 배웠어요. 아, 음악은 가리키는 게 아니다. 미국에서 교육학 박사 받은 우리 선배가 나보고 한 임 선생 교육학에 가리키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대. 영어로 don't try to teach. 그 지인은 이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고 그러니까 그 의지를 가지고 음악 하려고 하면은 막 감동스러운 음악이 나오고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은 그냥 기계지 뭐 감동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음악은 사람의 병도 고치고 감동을 주고 위안하고 결국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단원들의 마음을 잘 한 곳으로 모으고 마음을 바칠 수 있는 원 띠리띠리 저 어깨 없던 걸로 하고 다시 다시 한번 좀 들리게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단원들하고 좀 소통,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런 게 참 또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뭐 보는 데서 뭐 이렇게 야단치거나 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할 수는 야단치면 없을 거고. 기분만 나쁘죠. 뭐. 그러니까요. 물론 우리 사람이니까 몇 번 해도 안 되면 좀 짜증나죠. 지혜하려면 더 참아야 돼요. 아, 그래요? 오케이 오늘 안 되면 내일 합시다. 에이 뭐 내일 하면 되겠지 뭐. 생각보다. 괜히 해봤자 서로 네. 피곤해지잖아요. 난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맡겨오면 그 다음 날은 뭐 분명히 잘해요. 그래요. 그럼 왜냐면 본인들이 음악가인데 그래서 존중해줘야 돼요. 아무리 어린 학생들도 내가 나이가 많고 선생이지만 여러분의 모든 걸 내 존중합니다. 고등학생도 그래요. 그러면 자기들이 막 열심히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그냥 기본만 하려고. 네. 그러면 뭐 지금 저희가 이 키워드가 하모니이긴 합니다만 도립교향악단 단원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으세요? 뭐 하모니예요. 하모니. 공연 앞두고 이제 하모니. 제일 중요한 주제를 연주하는 악기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주변에 있는 우리 동료들을 감동시킬 만큼 잘 불어줘야 돼요. 그래, 야, 우리 이거 잘 부네. 그럼 자기도 동료끼리도 그거를 듣고 그럼 내가 거기에 어떤 하모니를 할 건가 스스로 판단해서 갈 거 아니에요? 안 들으면 하모니가 깨지죠. 네네. 그러면 당신은 왜 안 듣나? 안 듣고 어떻게 하모니를 하려고 그러나? 결국 하모니죠. 모든 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모든 게 하모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 사회도 그렇고. 네네. 어우러져야죠. 그래서 제가 감히 얘기하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게 오케스트라다. 하모니니까. 네네. 신념과 감동 오늘 첫 무대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교향악단과 예술감독 임헌정 지휘자님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휘봉을 들고서 이제 지휘하시는 모습이 또 굉장히 좀 또 색다르게 또 다가오기도 하는데 올라가실 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올라가세요? 예, 그런 거 없고요. 예. 오늘도 잘하자 하고 하는 거죠. 그냥. 특별한 오늘도 잘하자. 생각 많이 하면 안 돼요. 네네. 자, 오늘도 자, 우리 나를 들으러 오는 청중한테 좋은 선물을 했으면 좋겠다. 진짜 그런 마음으로. 그거밖에 없어요. 저희가 그 오시는 분들께 매번 좀 아끼는 물건, 뭐 애장품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소개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미리 드리는데요. 오늘 임원정 지휘자께서 제 생각에는 왠지 뭐 지휘봉 같은 걸 갖고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그 고별 강연 같이 네. 연주회를 할 때 그때 한 곡이 이거예요. 아,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보여드릴까 해가지고 안에 엄청나게 그 연구하고 고민하신 흔적이 이런 거 한번 준비를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평생 해야 돼요. 같은 곡을 저는 같은 곡을 다시 반복할 때 네. 똑같게 안 해요. 음악은 살아 있어야 되고 네. 매번 우리 세포도 바뀌잖아요. 네. 죽어나가면 또 새 세포 생기고 네, 네. 음악도 그래야 되고 새로 생기가 있는 소리가 나야 되고 그래서 사실 저번에 어느 모임 갔더니 우리 아는 선배 음악가가 자기가 외국 가가지고 작년인가 그 98세 된 브롬스테트라는 지휘자가 있어요. 네. 천전하고 살아계세요. 내 불꽃은 칠방하는 걸 보고 왔대요. 그 지휘자가. 지휘자 예, 할아버지 예. 휠체어 타고 와서 나보고 임 선생도 100세 때 이거 한번 해. 그래서 사람이 살고 죽는 거는 하늘의 뜻인데 근데 어쨌든 그런 기회가 있다면 은퇴할 그런 게 있다면은 네. 나는 요거를 한번 하겠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요 곡은 뭐냐 말러 심포니 3번에 이것도 말로군요. 내가 이제 두꺼워서 네. 6악장만 띄었어요. 그렇게 들고 오시니까 더 포스가 있습니다, 뭔가. 뭐 그냥 막 스카치 막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건도 내가 정년퇴임 하는 그 마지막 연주 때 요것이 했는데 요것이 서브타이틀이 있어요. 네. What Love Tells Me. 그러니까는 사랑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 3번이 모든 악장마다 이렇게 서브타이틀이 있는데 6악장이 사랑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 요거는 Dear My Lord. 그다음에 이제 세상에 안녕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거고. 요것이 1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1시간 너무 밖에. 짧아서 마지막 곡은 난 이걸로 하겠다. 아. 학생들한테 사랑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으로 이제 마지막 하고 그다음에 슈베르트의 안디 무직이라고 음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앵콜로 하고서 빠이빠이. 아까 그 다른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꼭 다시 한번 그 정말 연주하실 수 있는, 지휘하실 수 있는 신이 허락하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어느새 예. 이제 마지막 키워드로 예, 예. 옮겨갈 시간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역시 음악이 되겠습니다. 음악. 뭐 오늘 내내 어떻게 보면 음악 얘기 관통해서 그거밖에 하는 게 왔다고도 없으니까. 볼 수 있겠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원정 지휘자께 음악이란 음악이란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음악이란 사랑이다. 사랑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괭가리가 된대. 사랑을 담아서 네.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이 사회가 사랑이 넘쳐야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 음악가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네.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랑으로. 지휘의 한 획을 그은 지휘자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뭐 말씀하신 거에 맥이 다 연결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이루고 싶다는 지금까지 내가 뭘 이루고 싶다 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고 살아와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그냥 말씀드리니까 내가 그러셨더라고요. 맡고 있는 충북 도립이 예. 더 좋은 연주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거는 주로 충청 도민들이니까 네. 도민들을 위해서 더 품격 있고 좋은 예술을 선사할 수 있었으면 이게 제 바람이죠. 네. 충북 도립이 그때쯤 되면은 또 훨씬 더 좋은 교향악단으로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리딩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심포니가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거죠? 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되면 제가 만들겠다 이런 이제 각오는 돼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있죠 물론. 네네. 그런데 서로 힘을 합해야 되는 거고 나 혼자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그 오케스트라의 수준은 결국은 그 도시의 얼굴이고 그 도시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순화된 말, 좋은 언어, 좋은 시, 좋은 예술, 좋은 음악 이게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걸 난 믿는 거고 그중에 제일은 음악이거나 수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주도 부드럽게 감동스럽게 자기 마음을 담아서 그래 우리 사회에 이렇게 좋은 예술이 많이 이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 독일하고 프랑스에서 2차 대전 끝나면 뭐 다 이 인간의 모든 정신이 피폐된 다 죽고 먹을 거 없고 그럴 때 프랑스하고 독일은 문화에 투자했어요. 왜 그러냐면 앙드레 말로라고 문화상이 있어요. 정신이 살아야 된다. 이 지자체에서 예산 세워서 이렇게 오케스트라 하는 이유는 이게 복지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개인이 못해요. 돈이 많이 들어서. 이런 걸 만들어서 시민이나 도민들한테 문화적 향유권을 보장해준다. 청주공항 민간 전용 충북 등 활주로 중부 내륙 8개 시도에 특례를 주려고 만든 중부 내륙 특별법. 우리들의 연구가 우리 도민들의 삶을 향상시켜드리고 도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그 자부심. 저희들이 90년도에 연구한 것이 95년도, 2000년도에 빛을 발했듯이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연구원의 박사님들께서는 묵묵히 네. 연구를 하고 계시지 않나. 김영배 원장님께 충북이란 주어, 목적어, 동사 모두입니다.